감사합니다. 김문정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AV 노드 and AV 블럭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맥을 이제 발생 기전으로 나누자면 먼저 형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리고 컨덕션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섬액의 대표적인 부정맥이 블럭입니다. 블럭 중에서도 신방에서 심실로 전기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AV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디 아리스미아 소맥형 부정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그리고 AV 블럭이 있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안에는 먼저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노드 자체에서 전기 형성을 천천히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SA 블럭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이너스 노드에서는 이제 전기 형성이 잘 되었으나 신방에 가는 전기 전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사실은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아니지만 보통 카테고리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안에 분류하게 되고, 방금 많이 토론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전도상에서는 2도의 이형 블럭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수배의 SA 블럭이고요. 사실 1도, 2도, 3도를 나누긴 하지만 신전도상으로는 저희가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어리스트, 사이너스 포즈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이너스 자체에서 전기 형성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상태, P 웨이브가 갑자기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은 AV 블럭입니다.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 노드에서 이제 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V 노드, 히스 번들, 번들브런치, 퍼킨즈까지 전기가 이제 간는 시스템을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 시작점에서부터 QRS 시작점까지의 PR 간격이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반영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AV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신방에서 심실로 전기 전도에 문제가 생겨서 차단되거나 부분적으로 차단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악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먼저 도미넌트한 페이스메이커로 알려진 SA 노드입니다. 여기서 분당 60회에서 100회의 심박수를 만들어내는데요. 만약에 SA 노드에서 심박수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면 아트리얼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정션에 위치한 AV 노드 그리고 먼드로그 히스에서 분당 40회에서 60회의 이제 심박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벤트리클에 위치한 퍼킨슨 파이버에서 분당 30회에서 40회의 심박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섬액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자동문이 저하됐거나 전도 차단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케이프 리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션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정셔널 이스케이프 빗, 정셔널 리듬 이렇게 말하고요. 벤트리클에서 나왔다 하면 벤트리클 이스케이프 빗, 벤트리클 리듬이라고 합니다. AV 컨덕션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심방의 전기는 심실로 바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있고요. 판막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판막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 성질이 없기 때문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가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로 알려진 AV 노드, 히스가 있고요. 이 부분에 전도 장애가 생기면 AV 블럭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유일한 통로는 아니고 다른 통로가 있으면 여기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뒷시간에서 이제 네로큐얼 타키카디아에서 많이 설명 들으실 거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없는 AV 노드만 위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는 심방의 수축, QRS는 심실의 수축을 대변하기 때문에 피파와 QRS파의 연관성을 보면 방실전도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AV 블럭입니다. 이것은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블럭
이거를 짧게 줄여서 AV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완전 차단된 상태만 말한 것은 아니고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차단된 경우까지 있습니다. PR 간격의 정상 범위는 0.12초에서 0.2초고요. 2초고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도 AV 블럭, 그리고 2도 블럭, 3도 블럭이 있습니다. 2도 블럭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차단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이 디그리라고 하면은 서드 디그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차단이 되었다가 잘 전도가 되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인 분류는 2도 블럭 안에 하이 디그리가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도 블럭은 프로롱 PR 인터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는 지연장애라고 하고 있고 완전히 블럭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P와 QRS가 1대1로 컨덕션이 잘 되어지고 있고요. AV 정션 안에 지연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통은 AV 노드 안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V 노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반영하는 PR 인터벌이 0.2초 이상으로 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신전도 보시면은 작은 놈큼 5칸, 큰 놈큼 1칸 이상으로 PR 인터벌이 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보통 observation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AV 정션이 늘어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쪽에 P에서 QRS 시작점까지가 큰 눈금 2칸 이상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도 AV 블럭 심전도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컨 디그리 AV 블럭 오비츠 타입 1입니다. 벤케바 AV 블럭이라고도 하고요. PR 간격이 점점 늘어지다가 P 웨이브 뒤에 QRS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PR 간격이 증가하다가 QRS가 탈락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P 다음에 QRS가 탈락이 되면 앞뒤의 PR 간격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PR 간격이 더 길고 뒤에 있는 PR 간격이 더 짧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걸 확인해보고 2도 블럭의 오비즈 타입 1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이 없고 대부분 observation 한다고 되어 있고요. 승리적인 원인이 대부분이 AV 노드에 있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P 다음에 QRS가 빠져 있잖아요. 앞에 있는 PR 간격, 뒤에 있는 PR 간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PR 간격이 더 넓고 뒤에 있는 PR 간격이 짧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2도 블럭의 오비즈 타입 1형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 4대3 블럭, 3대2 블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QRS가 이제 탈락된 다음부터의 P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QRS가 하나, 둘, 셋, 3개. 그래서 4대3 AV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심전도실에서 보통 2도 블럭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센스 있게 리듬 스트립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대3 블럭, 3대2 블럭 이런 게 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도 블럭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는 아니고 전도가 잘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2, 4대3 이런 블럭을 확인한다면 보통 PR 간격을 확인해보고 오비즈 타입 1형인지 2형인지를 확인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대1 AV 블럭은 당연히 2대1로 컨덕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대1 이상으로 P 다음에 QRS가 오지 않는 파형이 더 많다면 하이 디그리 AV 블럭 모두 방식 차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홀터에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P 다음에 QRS가 탈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PR 간격을 보고 뒤에 있는 PR 간격을 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PR 간격이 더 길고 뒤에 있는 PR 간격이 더 짧습니다. 이것을 보고 2도 블럭의 오비즈 타입 1형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저희가 홀터 분석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앞에 PR 간격 확인할 수 있게 무슨 블럭인지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2도 블럭의 오비즈 타입 2형입니다.
PR 간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가 QRS가 빠지는 상태로 PR 간격이 일정한데 QRS가 빠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P 다음에 QRS가 빠졌고 앞뒤에 PR 간격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PR 간격이 같습니다. 생리적인 원인이 대부분 히스수, 인트라히스 블럭 또는 하부, 인프라히스 블럭이고요. 보통 2도 2형 블럭은 모두 광실 차단으로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치료는 각동기입니다.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P 다음에 QRS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앞에 PR 간격, 뒤에 PR 간격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럼 PR 간격이 앞과 뒤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프라히스 블럭의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PR 간격이 변화가 없다가 P 다음에 QRS가 바로 빠져 있다면 세컨 디그리 AV 블럭 로비츠 타입 2형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비츠 타입과 1형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후가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도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비츠 타입 1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면 클래스 2A로 치료가 페이스메이커고요. 로비츠 타입 2형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치료가 페이스메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대1 AV 블럭입니다. 이제 저희가 2-to-1 A 블럭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피파가 2개, QRS가 1개가 컨덕션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피파가 2개, QRS 1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형과 2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서 본 거는 이제 여러 개의 피파와 QRS의 컨덕션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형과 2형의 차이를 보기가 좀 쉬운데 요 2대1 AV 블럭 같은 경우에는 1형과 2형을 나눌 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심전도를 보고 특징적인 소견이 있긴 있는데요. AV 노달에 만약에 블럭이 있다라고 하면 QRS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로우하고 PR 인터벌에는 영향을 받음으로 프롤롱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RS 듀레이션이 내로우하다면 보통 0.3칸 이상의 이제 심전도 작은 3칸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고요. 인프라 노달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QRS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므로 QRS 듀레이션은 넓어져 있고 PR 인터벌은 노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대1 A 블럭의 예시입니다. 여기 심전도에서 보면은 피파가 2개, QRS 1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이 2대1 AV 블럭이고 앞서서 설명드린 거를 힌트로 보자면 이제 QRS 듀레이션은 내려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PR 간격은 심전도 큰 눈금 1개 이상으로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AV 노달 블럭이 아닌가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1형 블럭이 아닌가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대1 AV 블럭을 1형과 2형을 감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별하는 방법이 먼저 아트로핀, 이소프로테놀, 엑설사이즈, 운동부와 심전도를 해서 2대1 AV 블럭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방법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하트레이트와 AV 컨덕션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만약에 AV 블럭에 블럭 레벨이 있을 경우에 하트레이트와 AV 컨덕션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덕션이 개선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컨덕션이 개선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대1 AV 블럭이 1대1 컨덕션이 잘 된다라고 보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럭 레벨이 히스 아래다라고 하게 된다면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질수록 컨덕션이 아래 거가 더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2대1 AV 블럭이 3대1, 4대1 이렇게 아니면 컴플리트 AV 블럭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사이너스 프레셔 이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PSVT를 종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AV 컨덕션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AV 블럭에 이제 블럭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블럭 레벨이 히스 아래다 그러면 컨덕션이 좋아진다.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블럭 레벨이 히스 아래인데 AV 컨덕션이 예를 들어 하트레이트가 원래는 80회였던 것이 뭐 60회, 40회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에 컨덕션이 개선되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운동하기 전에 레스팅 ECG입니다. 보시다시피 2대1 AV 블럭을 가지고 있는 심전도고요. 이제 운동 부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피파는 더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블럭 레벨이 인프라 히스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QRS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1 AV 블럭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클로노트로픽 인컴피터스 심박수 반응 구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슈프라이스 블럭과 인프라이스 블럭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침습적인 방법으로는 EP 스터디가 가장 정확하다고 알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네로 QRS 컴플렉스를 가지고 40회 이상의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엑서사이즈와 아트로핀, 미스프로테놀에 이제 더 컨덕션이 좋아진다 하게 되면 슈프라이스 블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인프라이스 블럭이다 라고 하면 이제 와이드 QRS 컴플렉스를 가지고 40회보다 느린 하트레이트를 가지고 엑서사이즈, 아트로핀, 이스프로테놀에 더 악화되는 컨덕션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대1 AV 블럭의 치료입니다. AV 노달과 인프라 노달 레벨이었을 때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AV 노달이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심톰이 있을 경우에는 클래스 2A 그리고 심톰이 없을 경우에 클래스 3로 치료가 페이스메이커로 되어 있고요. 인프라 노달 레벨의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클래스 1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 디그리 AV 블럭에는 이제 하이 디그리 블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전도가 되다가 안 되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이 디그리 AV 블럭, 하이 그레이드 AV 블럭, 어드밴스드 AV 블럭, 고도 방실 차단 모두 다 같은 말이고요. QRS가 2개 이상 빠지는 경우로 3대1 이상 이렇게 전도되는 피파가 전도되지 않는 파보다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폴터에서 가져온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 다음에 QRS가 따라오지 않는 이제 피파가 여러 개가 보이는 경우고요. 이때는 피파끼리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캘리퍼 같은 걸 이용해서 피파끼리의 간격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여기 피파가 확인하게 된다면 이분은 이제 포즈나 어레스트가 아닌 하이 디그리 AV 블럭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 디그리 AV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고요. 그래서 박동기 삽입이 클래스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드 디그리 AV 블럭입니다. 컴플리트 AV 블럭이라고도 하고요. 심방과 심실이 정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RR 간격끼리 일정하고 PP 간격끼리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R 간격이 그래서 매우 다양한데요. 이것도 치료는 박동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여기 나온 QRS는 당연히 피파에 전도된 QRS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심실 쪽에 AV 노드나 히스 아래쪽에 오유 방실 리듬이 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QRS의 특징을 보고 우리가 여기 블럭 레벨이 어딘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고유 리듬 자체가 그나마 SA 노드에서 뛰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피파가 더 많고 QRS가 더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드 디그리 AV 블럭은 슈퍼라이스 블럭, 인프라이스 블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슈퍼라이스 블럭 같은 경우에는 AV 노드에서 이제
심실에 이제 전기를 뛰게 하기 때문에 40회에서 60회의 심박수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다 이제 심실에서 심박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I로 인한 서드 디그리 AV 블럭이 있는데 만약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증세가 동반된 경우에는 당연히 박동기를 하게 되고요. 인프라이스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히스 아래쪽에서 박동을 만들기 때문에 1분에 20회에서 40회의 박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0% 이상은 박동기를 하게 됩니다. SA 노드 외에 다른 페이스메이커로 이제 심박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AV 노드 위로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정셔널 리스크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AV 노드 아래로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QRS가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전도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고 와이드한 QRS 이스케이프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블럭 레벨이 히스의 디스탈 부분이거나 번들 브란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QRS 리듬이 이제 내로우하다라고 하면 블럭 레벨이 AV 노드 또는 프록시말 히스 쪽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클래스 1으로 페이스메이커 삽입입니다.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파끼리 간격이 같고요. QRS 간격끼리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AV 블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RS의 모양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내로우한 QRS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V 노드에 블럭 레벨이 있지 않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컴플리트 AV 블럭과 임페리얼 MI가 함께 동반된 경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RCA에는 AV 노드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RCA가 막히게 되면 AV 블럭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RCA가 혈관이 막혔다 하면 임페리얼 MI가 올 수 있고요. 이 심전도의 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임페리얼 스테미 심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 3 AVF가 상승되어 있고 레시프로컬 체인지 AVL 리드 1이 하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파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피파를 만약에 위주로 보게 되시면 여기 피파가 있고 여기 피파가 있고 여기 피파가 있어요. 그러면 PR 간격이 늘어나다가 탈각되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심전도는 임페리얼 MI와 2도 1형 AV 블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심전도 보다 보면 QRS 안에 피파가 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캘리퍼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 간격이 여기 숨어져 있고 그 다음 피파가 오는 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게 되고요. 이러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를 치료한 다음에 컴플리트 AV 블럭이 계속 된다면 박동기를 삽입하고 컴플리트 AV 블럭이 치료가 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방막을 삽입한 다음에 심장 전기 전도로가 돌리게 되고 방실 차단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3, 4일 만에 회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 방실 차단이 생길 수 있고요. 보통 하이디그리 AV 블럭, 컴플리트 AV 블럭, LVBB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심방에서 F파가 생긴다고 하죠. 그 F파를 AV 노드가 얼마나 걸러주는지에 따라서 심박수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AP입은 일레귤러 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V 노드가 일정하게 걸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심박수가 60회보다 적다라고 하면 AP with slow ventricular response, AP with SVR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60회에서 100회 심박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P with controlled ventricular response라고 합니다. 100회 이상의 심박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AP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APB나 플러트인데 APB, SVR이 있다. 근데 RI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환자가 AV 노달 블로커인 약물을 먹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의심해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AP과 컴플리트 AV 블럭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의심해 보게 됩니다. APIP 같은 경우에 당연히 피파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컴플리트 AV 블럭을 사실은 감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전도 하나 구별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1 AV 블럭과 PAC 바이제미니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이제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2대1 AV 블럭은 P와 QRS가 2대1로 컨덕션 되는 상태이고요. PAC 중에서도 모두 다 컨덕션이 잘 되는 게 아니고 non-conducted PA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AC가 왔지만 P 다음에 QRS가 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상황이 바이제미니로 연속된다면 2대1 AV 블럭과 PAC 바이제미니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심전도 예시입니다. 먼저 많이 아시겠지만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QRS 개수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심전도 한 장이 여기 10초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약 48회의 심박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트레이트를 보고 사이언스 브레이디카디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V1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이페이직한 P 모양을 조금 쉽게 볼 수 있어서 저희가 V1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요. V1을 보면은 이제 뭔가 피파 모양 같은 게 보여요. 그걸 따라가서 보면은 이제 이 심전도는 2대1로 컨덕션 되는 심전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끼리 간격을 재어보게 되면 이제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2대1 AV 블럭 심전도입니다. 잘려져 있지만 이제 RR 간격을 보고 이제 저희가 사이언스 브레이디카디아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V1을 보게 되면은 바이스페이스감 P 모양이 보여요. 그걸 따라 내려가 보면 또 P 모양이 계속해서 이제 2대1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간격을 또 재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컨덕션이 되지 않는 P가 조금 빨리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PAC가 non-conducted 바이제미니로 온 심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봤을 때 피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사이언스 브레이디카디아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전도 찍는 사람들은 피파가 어디에 있는지 더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구분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박광기가 치료인지 항부정맥제가 치료인지 예후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역적인 원인이 있는 증상이 동반된 것은 다 이제 선액형 부정맥은 저희가 페이스메이커가 치료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1도 AV 블럭은 적응증이 거의 없고 2도 AV 블럭에서 오비츠 1형까지는 대부분 적응증이 안 되지만 오비츠 2형부터는 이제 치료는 페이스메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V 블럭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대부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창희 선생님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AV 노드에서 정션할 리듬이 나올 때 40회에서 60회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臨床에서 보면 그 정션할 리드가 굉장하게 리듬이 액셀레이트 되면서 정션할 타키카디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제가 가끔씩 심장이 빨리 져서 애플워치로 제 리듬을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러기에 왜 40회에서 60회를 뛴다고 배웠는데 네. 정선할에서 120회, 130회 이상 이렇게 빨리 뛰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거 사이언스 노드도 사실 60회에서 100회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이언스 타키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저도 뭔가 교감 신경이 정션이지만
자극이 많이 된 상태가 아닌가 유추는 해보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정션에서 이스케이프 밑으로 뛰는 경우요. 이스케이프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너스 노드가 그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정션에서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정션한 타키나 아니면 뭐 악셀레이티드 정션한 이스케이프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션의 그 오토매틱 기능이 사이너스보다 더 항진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너스가 우리 심장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다른 AV 노드나 벤트리클에 비해서 그 훨씬 그 짧은 그룹을 일으키는 이제 속도가 빈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정션이 이제 그것 이상으로 사이너스 노드보다 더 빨리 이제 레이트를 만들 경우는 페이스메이커가 정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션 아타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네. 심전도시에 근무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네. 38번 심전도 네. 보면요 네네. 왼쪽에 보면 저렇게 네모나게 박스 같은 좀뭐 쳐있고 그죠? 아, 네네. 네, 네네. 그래서 막 저 쳐있고 네네. 랩마다 모양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하고 아, 네. 네. 이거는 가끔 보면 저기 보통 우리가 12 심전도 보면 25mm per sec라고 돼 있는데 네네. 어느 랩에는 보니까 저희들 검사해 보면 50mm per sec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박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뭐 그런 거뭐 선생님 각 랩마다 다 똑같은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궁금한데 감도랑 속도를 표현하는 거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헷갈려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유지를 하고서는 변형을 시키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봤었는데 이제 피파가 잘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피파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도를 조금 높여주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들은 이제 요거부터 확인을 하신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파가 잘 이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감도를 높여주게 되면 피파가 이렇게 높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 속도는 저희가 조절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네 맞아요. 이게 정상인 거고 만약 이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은 요거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그 위에 이 볼테이지는 네네. 그죠? 그거는 아마 빨간 마크 두 개를 커버하는 것 같은데 이 가로가 좁아요. 가로가 보면 그 다른 심전도 한번 볼까요? 자, 네, 이거 봐요. 이거는 저 칼리브레이션 마커 보면 가로가 되게 빵빵하잖아요. 넓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칼리브레이션 마커, 여기 되게 빵빵하잖아요. 아까 거 이거 반말하고 이랑 똑같은데. 가로가 원래 5mm이고 세로가 10m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6스피드를 좀 줄여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스피드를 저 가로를 늘리면서 스피드를 길게 보여요. 그 시민이들 심전 같은 경우에 그 표준 기록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표준 기록 조건이 보통 심전도를 보실 때 이 가로축을 의미하는 게 이제 속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기록하는 거는 25mm/s가 표준 기록 속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눈금 1mm짜리가 25칸을 이동할 때가 1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감도 곡선은 세로축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이제 우리가 보통 미리볼트의 개념으로 해서 진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기록 그 속도처럼 진폭 같은 경우는 10mm를 1mm볼트로 한다.
있다라는 게 표준 기록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일단 2칸, 작은 눈금으로는 10칸이 되겠죠. 네, 그 2칸에 걸쳐서 있는 게 이제 1mV다라는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P웨이브가 너무 작거나 뭐 이런 경우 볼테이지를 좀 크게 하려고 하면 이 강도를 뭐 2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2칸까지 또 올려줄 수 있는 거고, 또 QRS 볼테이지 같은 게 너무 커서 다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강도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칸 5mm로 낮춰서, 대신 우리가 팬독을 할 때는 속도와 그 진폭의 표준 기록 조건을 항상 확인해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강도가 이만큼 더 증폭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볼테이지를 카운트할 때는 그거보다 절반을 줄여서 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면 늘려서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네, 아사명 김한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카파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때 모비지 타입 2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무조건 페이스메이커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수님은 EP 후에 페이스메이커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교수님 소견에 좀 많이 그게 작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환자 증상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 EP를 하는 경우, 그리고 EP 후에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안 넣고, 물론 이제 수프라 히스 블락과 인프라 히스 블락이 중요한 조건이긴 한데, 무조건 EP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모두 다 증상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블럭 레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꼼꼼한 교수님이 블럭 레벨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신천도 홀터 검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EP 레벨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고 EMR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정도로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마지막 강의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강의를 듣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리 잘해주시고 정말 많은 내용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혹시나 여기 IBHR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그냥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 포스트 MI일 때 컴플리트 AV 블럭이 생겼으면, 그런 환자분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MI가 생겼으니까 ICD를 해야 하는지, MI가 생겼으니까 인터벤션을 해야 할지, 컴퓨터 AV 블록이 생겼으니까 템포라리를 넣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그냥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될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가역적인 원인 MI를 먼저 제거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무조건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하게 되면은 환자가 후회할 수도 있고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MI를 먼저 치료해보고 예후를 살펴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몇 년 전에 IBHR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라서 그거를 선생님이 아까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기 그 코로나리 랩에 그 백성규 선생님 계신데 아마 MI 엄청 많이 하셔서 좋은 코멘트 들으셨어요? MI 그 RCA MI 왔는데 그렇게 이제 블락이 생겼는데 어떤 게 템포랄을 못 쓰는 템퍼럴 페이스 모드 이거 넣어야죠. 할지 아니면 IC 템퍼럴 페이스 그걸 먼저 넣어서 하프에 회복해주고, 그 과정 중에 인터벤션을 통해가지고 프로 개선해 준 다음에 마이카드를 사고 나면 어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서 페이스메이커를 고민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
스테이트 벌로 스테이트 아, 리버스 끝을 먼저 이제 하고. 하고 하면서 상태가 안 좋으면 템포를 그렇죠. 아니면 아니요, 놓고 처음부터. 네. 아, 저 네네네. 기반 선생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심혈관 아, 가국대 네. 심혈관 강다현인데요. 아까 기반 선생님 혹시 너무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대1 블록 환자 같은 경우는 홀터를 무조건 해서 홀터방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2대1 블록은 분명히 컴플리트 블록이 있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동반되는 거 있어서 그래서 네. 컴플리트 블록 무조건 찾아서 네. 그런 경우는 바로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그렇지 않은 2대1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EP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이제 심금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네. 2대1 블록인데 그냥 넘어서 삭감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대1 블록 환자들에서 심금이 동반되는 EP에서 스플란지, 이트란지 끼고 그 전에 이제 무조건 홀터를 해서 컴플리트 블록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구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2대1 AV 블럭이 있으면 홀터로 이제 저희가 다른 블럭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1도 블럭서부터 컴플리트 블럭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블럭이 변화하는 그 내용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코멘트까지 써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렸는데 네. 아까 뒤에서 세 번째 네. 수천 블록 수련도에서 아, 네. 수련도 보시면 그 튜브에 튜브가 멈춰 있잖아요. 네. 엑토픽 튜브고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사이너스가 ERP에 걸렸다가 다시 사이너스 튜브가 나와서 나온 투투원 투투원 컨덕션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저기 이제 엑토픽 튜브를 엑토픽 PM인지 아니면 텍스트원인지 일단 구분하는 거랑 저기서 만약에 엑토픽 PM을 하면은 저희 컨트롤 화면에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나올 수 있을지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 모양을 좀 잘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게 이 간격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2대1 AV 블럭이라고 사실 할 수 없는 게 맞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에토픽에서 만약에 그 고유 심박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에토픽,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이너스 컨덕션, 에토픽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간격이 맞고 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2대1 AV 블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홀터를 또 많이 처방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터에서 보면 정말 실제로 에토픽이 섞여 있는 건지 아니면은 2대1 AV 블럭인 것까지 확인하기가 조금 홀터에서는 조금 비교적 쉽습니다. 수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